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정말 여러분의 속이 다 시원해질 한편의 복수극입니다. 마늘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둔 신부가 겪은 상견례 현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상대방의 직업과 가정 환경을 무시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자신의 연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가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나영 씨는 2년간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직업을 무시하는 예비 시부모님의 태도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농사를 지어요? 라는 말로 시작된 무시는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폭발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살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갈등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2년간 사랑하는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중견기업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면서 만난 그는 처음엔 정말 완벽한 파트너 같았어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승준 씨의 부모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대대로 마늘 농사를 지으세요. 흙을 일구며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승준 씨의 부모님은 조금 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저희 가족의 직업을 처음 알게 되셨을 때부터 미묘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농사를 짓나요? 그것도 마늘이라니.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놀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말에는 분명한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우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는 대학도 나왔는데. 부모님 보기 안쓰럽지 않아요? 그런 집에서 무슨 혼수를 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겠네. 처음엔 참았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시부모님과 잘 지내면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우리 승준이가 호강하며 자랐는데 농촌 생활은 적응 못할 거야. 다영이는 괜찮겠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의 뿌리, 제가 자라온 환경, 저의 소중한 가족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더 참기 힘들어서 승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승준 씨, 솔직히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을까? 그런데 승준의 반응은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게 왜?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하신 말이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눈치 없고 우유부단한 승준의 모습에 점점 실망감이 쌓여갔어요.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됐지만 승준은 매번 부모님의 행동을 변명하기 바빴죠. 나영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집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관심을 표현하시는 방식이야.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제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을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직업을 누군가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으니까요. 하지만 미래의 가족이 될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견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긴장했어요. 아침부터 어머니와 함께 머리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죠. 부모님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농사일에 거칠어진 손을 보호크림으로 계속 문지르시며 긴장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영이 시댁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그 말씀을 들으며 코끝이 찡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로 평생 고생하셨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하신 분들입니다. 예약해둔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시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승준이 먼저 안내해서 모셨나 봐요. 식당 입구에서부터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모두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식입니다. 아버지께서 공손하게 인사하시자 시아버님은 웃으며 손을 내미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창호입니다. 우리 승준이가 맨날 장인어른 장모님 얘기만 하더니 이렇게 뵙게 되네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어요. 자리에 앉고 차가 나오자 서로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매실청을 선물로 드리자 시어머님이 미소 지으며 받으셨고요.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술잔을 들며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누가 농사 지어? 힘들게 흙 묻히면서 일하는 거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 순간 테이블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보였지만 여전히 공손하게 웃음을 유지하고 계셨죠. 설마 우리 아들 주말에 시골 데려가서 일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어진 말에 승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제대로 상황을 중재하지는 못했어요. 시어머님도 가세하셨습니다. 어쩐지 나영이 피부가 좀 가무잡잡하더니 농사 지으면서 컸나 봐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말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억지 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우리 승준이는 도시 생활만 해봐서 그런 환경 적응하기 어려울 텐데 걱정이 되네요.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잃지 않으셨지만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는 잔을 꾹 쥐고 계셨고요. 그렇게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마늘 싸게 공급해 주시면 저희 가게엔 좋죠. 대신 냄새는 좀... 하하. 웃음소리와 함께 던진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억지 웃음만 지으셨습니다. 승주는 그저 어머니 라고 중얼거릴 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평생 함께해야 할 가족의 모습인가? 제 부모님이 제 뿌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 건가?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제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였어요. 식당 분위기는 점점 불편해졌고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잠시 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리로 돌아가니 오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통 때와는 다른 너무나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오빠 늦었네. 제가 작게 말하자 오빠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닌 차갑게 식은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오빠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테이블로 다가왔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아드님도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예비 시아버님이 자리를 권했고 오빠는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순간 제 손을 살짝 잡아주는 오빠의 손길에서 힘을 느꼈어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손길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겨서요. 오빠는 35살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꽤 성공한 사업가라고 알고 있어요. 항상 바쁘게 지내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이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오빠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혹시 우리 가게에 자주 오세요? 낯이 익어서요.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자주 가긴 하죠. 그 대답에 시아버님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디서 뵌 것 같더라니. 우리 식당 단골이신가 보네요. 시어머님은 더욱 활기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그저 단골이신가 보다 했어요. 얼굴이 익어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까지 저희 가족을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오빠를 향해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오빠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빠를 잘 알거든요. 항상 차분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도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시아버님의 질문에 오빠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요? 요즘 잘 되나요? 우리도 가게 하면서 임대료 때문에 늘 고민이라. 시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오빠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어요. 나름대로 괜찮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결한 대답에 약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빠가 원래 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히 더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님이 다시 농담처럼 말을 꺼내셨습니다. 오빠분은 부동산 사업하느라 시골에는 잘 안 가겠네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람이 농사를 도울 시간에 일하는 게 낫죠. 그 말에 오빠의 눈빛이 살짝 변했어요. 제가 오빠에게 모든 상황을 말한 적은 없는데 왜인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오빠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모든 대화를 들은 건 아닐까?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만 나영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어요. 주말에만 내려오고요. 굳이 시골 생활에 적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빠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미묘한 날이 느껴졌어요. 시아버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고 승주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마늘 농사는 단순한 흙일이 아니라 30년 노하우가 담긴 전문 사업이에요.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농장이죠. 오빠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고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오빠를 관찰했습니다.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갈 무렵 계산을 하려는 시아버님을 향해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측에서 해야죠.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서요. 오빠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저만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인연이라는 그 말에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오빠의 차가운 태도에 약간 불안해 보이셨어요. 아직 식사 자리가 끝난 것은 아니었고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오빠가 자리를 정해주었어요. 모두 앉은 후 일순간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차를 주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사실 좀 전에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
충격적이었네요.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승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님, 그게 부모님이 말실수하신 거예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오빠는 마치 승준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인연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돈께서 제 얼굴이 익숙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님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가게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 했어요. 오빠는 물 한 모금을 마신 후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손님으로 간 건 아니고요. 순간 저도 이해가 안 되어 오빠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오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특히 시아버님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시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기 강남 상가 건물주입니다. 두 분의 식당이 있는 그 건물이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여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고 놀랍게도 예비 시부모님의 식당이 오빠의 건물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승준도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놀란 표정으로 저와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도 오빠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는 덧붙였습니다. 아까 마늘 냄새 걱정하셨죠? 이제는 가게 걱정하셔야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아버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오빠는 차갑게 미소 지었을 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오빠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빠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셨고요. 알고 보니 우리가 인연이 깊었네요. 오빠의 말에는 분명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 테이블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희 가족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황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오빠가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줄은 몰랐지만 솔직히 무시당하던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카페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승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가 예비 시부모님의 건물주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 같았어요. 예비 시아버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님도 서둘러 말을 보탰어요. 네, 정말로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사실 농사 짓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오빠는 그저 차분한 미소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요즘 누가 농사 지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흙묻히며 안쓰럽게 사는 사람들로 표현하셨고요. 오빠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승준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형님, 정말 부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표현이 좀 서툴렀을 뿐이지. 오빠는 승준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자르고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기 전 밖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오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창호 사장님, 최경숙 사장님. 두 분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꽤 오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좋은 임차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임대료도 밀리지 않게 잘 내시고. 오빠의 말에 시아버님이 희망을 품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성실하게. 그러나 오빠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 연장 시점이더라고요. 3개월 남았죠? 이번엔 연장 안 하겠습니다. 그 단호한 선언에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놀라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제발요. 저희가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해 왔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떡해? 오빠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통보기간입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새 장소를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상가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저희 가게 단골도 많고 위치도 좋아서. 시아버님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무시하는 분들과는 더 얽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 말에 테이블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한 말은 정말 상처가 되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게를 잃게 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승준이 간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형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오빠는 한숨을 쉬며 승준을 바라봤습니다. 승준 씨, 당신이 나영이 옆에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영이가 여러 번 당신에게 얘기했지만 당신은 매번 부모님이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라며 넘어갔죠. 그 말에 승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시어머님이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나영아, 우리 승준이랑 결혼하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냥 오해였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해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 뿌리가, 제 자랑스러운 가족의 일이 얼마나 많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 아세요? 승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영아,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진정하라고? 2년 동안 진정하라는 말만 들었어.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을 무시할 때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이제 지쳤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 결혼 더는 못하겠어요. 제 선언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승준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어요. 나영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심한 건 누구야? 내 부모님이 평생 자부심을 갖고 일궈온 농장을 냄새나는 곳이라고 한 건 누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한 건 누구야? 이제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하고 가족이 될 이유 없어요. 파혼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승준은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나영아, 제발. 부모님이 말실수한 거야. 우리 이렇게 2년을 사귀었는데 이런 일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의 말에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말실수?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반복한 말실수? 그리고 네가 내 옆에서 나를,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이게 결혼 전인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지 뻔해. 승준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거야. 내 뿌리, 내 가족까지. 넌 그걸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일어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고 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시어머님이 다급하게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승준이가 얼마나 나영이를 사랑하는데. 오빠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이라면 나영이를 더 지켜줬어야죠. 승준 씨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제 동생의 남편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김 사장님, 가게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죠. 젊은 애들 결혼까지 망치게 하면. 오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계약대로 3개월 뒤에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오빠는 제 어깨를 감싸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승준을 돌아봤어요. 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잘 지내, 승준 씨. 그것이 제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2년 동안 쌓여온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딸 참 용감하구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오빠는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차에 타면서 뒤돌아봤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충격에 빠진 예비 시부모님과 멍하니 앉아있는 승준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오빠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끝내는 것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의 인연을 한 번에 끝낸 것이 가끔 아쉬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